안녕하세요, 여러분. 타이포그라피 6주차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클래스룸에 제가 미리 공지한 것과 같이 오늘은 타이포그래피를 스케치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그 전에 우리가 중간고사까지 타이포그래피 수업에 대해서 조금 계획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6주차고요. 대면 수업과 비대면 수업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제가 클래스룸에 공지했던 것처럼 오늘은 여러분들이 생각해 오신 영문 단어 또는 한글 단어를 모는 종이에 드로잉해서 그래픽 작업을 할 수 있는 벡터 파일로 작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동일하게 대면과 비대면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데 혹시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변경되면은 미리 공지를 해드리겠습니다. 7주차에는 우리가 이번 시간에 만든 수업에서 본인만의 타이포그래피 벡터 파일을 만드셨으면 그거를 1920, 1080 픽셀, 300dpi RGB 파일로 편집 디자인을 한 페이지를 해볼 거예요. 이 편집 디자인은 포토샵 또는 일러스트로 작업할 예정입니다. 8주차 중간고사는 비대면 실시간으로 진행이 돼서 구글 미트에서 다 같이 만날 예정입니다. 7주차에 완성된 파일은 JPG 파일로 저장하셔서 우리 비대면 실시간 구글 미트 수업에서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클래스룸에 제출하는 것으로 중간고사를 대체하겠습니다. 제가 스케치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타이포그래피를 표현하는 방법 3가지를 먼저 알려드릴게요. 그 첫 번째는 핸드 레터링입니다. 레터링이라는 뜻은 시각적 효과를 고려해서 문자를 도안하는 일 또는 그런 문자를 말합니다. 타이포가 생겨나고부터 핸드 레터링은 여러 종류로 늘 존재를 해왔고요. 타이포그래피 세계의 유행에 따라서 인기가 들쑥날쑥한 적은 있지만 여전히 꾸준히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정밀한 느낌보다는 좀 더 일러스트스럽고 설명적이고 표현적인 핸드 레터링이 유행하면서 서체 디자이너나 타이포그래퍼보다는 일러스트레이터가 핸드 레터링을 많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종종 그 결과물은 과거의 빈티지한 상업용 서체를 새롭게 해석한 모방본일 때가 있습니다. 핸드 레터링의 도구는요, 펜, 붓펜이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펜은 섬세한 표현이 가능하고 세밀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붓펜은 힘이 있으면서 유연하고 탄성이 좋아서 굵고 얇음을 조절하기가 유용하고요. 펜과 붓펜 모두 다양한 컬러 제품이 있기 때문에 타이포그래피의 기본 도구로 쓰이고 있습니다. 핸드 레터링의 도구 중에 또 다른 것은 물감이 있는데요. 물감의 종류는 유화, 아크릴, 수채화, 포스터 칼라, 패스 물감 등이 있습니다. 포스터 물감은 색이 선명하고 수채화에 비해 덧칠이 수월하지만 수채화 특유의 붓자국이나 맑은 느낌은 내기 힘듭니다. 패스 물감은 수채화와 포스터 중간 정도로 표현이 되고요. 유화는 덧칠하는 데 제약이 없어 그림 수정하는 데 정말 유리하지만 마르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냄새도 나고 물감 외에도 필요한 재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크릴은 유화의 특징이 있지만 유화보다는 활용하기가 훨씬 수월한데요. 내가 표현하고 나타내고자 하는 성격에 따라서 물감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핸드 레터링의 도구에서 많이 쓰인 건 또 다른 거는 마카인데요. 마카는 쉽고 빠르게 그릴 수 있고 휴대성이 좋고 넓은 면적을 빠르게 칠할 수 있습니다. 마카는 형광펜보다는 선명하고 사인펜보다는 흐릿한 정도의 느낌으로 그려지고요. 그리는 방법은 사인펜으로 책을 채우듯이 그리시면 됩니다. 빨리 마르기 때문에 스케치용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영국의 일러스트레이터 조니 헤나라는 분이 계신데요.
조니 해나의 작품을 통해서 핸드레터링 제작 과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조니 해나의 작품은 타이포그래피와 일러스트를 하나로 묶어 짜릿하고 우스꽝스럽고 기발하지만 유쾌한 세상을 만들어줍니다. 조니 해나의 대표적인 키워드는 아날로그, 레트로, 빈티지입니다. 그는 옛 문서를 통해서 자료를 조사하고 아이디어를 생각해낸다고 해요. 그 아이디어를 끊임없이 노트에 스케치하고 작품에 들어갈 요소들을 선정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런 후에 작품에 넣을 디자인 요소와 텍스트들을 정리하고 대표적인 색상을 적용해서 스케치를 구체화시킵니다. 그런 후에 핸드 드로잉으로 본 작업을 진행하는데요. 붓과 물감으로 무엇이든 표현합니다. 물감과 붓 이외에도 핸드 드로잉으로 그린 문자를 잘라서 라카 스프레이로 뿌려서 타이포그래피를 완성하기도 합니다. 종이가 아닌 나무판에 아크릴 물감으로 작업을 하기도 하고요. 조니 해나는 어떤 물건이든지 그 안에 작품을 그리기로 유명합니다. 차에 그리기도 하고 장난감에 그리기도 하고 옷에 그리기도 합니다. 장난꾸러기 같은 조니 해나가 제작한 자기 이름 타이포그래피는 어떨까요? 조니 해나의 개인전 포스터입니다. 이 작품은 빈티지 타이포그래피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메인 스트리트를 산책하도록 초대한다는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본인의 이름을 안내 책자를 펼친 모양으로 표현하고 메인 스트리트를 강조하는 손모양 일러스트로 함께 그렸습니다. 조니 해나 포트폴리오를 소개하는 사이트에는 자신의 이름을 그의 작품 컨셉과 동일하게 빈티지하면서도 개구장이처럼 표현을 하고 똑같지 않은 문자들로 자유분방함을 표현했습니다. 핸드레터링으로 타이포그래피를 표현했다면 작업에 사용했던 도구들을 함께 사진으로 찍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핸드레터링은 디지털로도 표현될 수 있는데요. 타블릿, 스마트패드, 모바일 어떤 것이든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캘리그라피입니다. 캘리그라피는 글씨나 글자를 아름답게 쓰는 기술을 말하는데요. 좁게는 서예를 이루고 넓게는 활자 이해의 모든 서체를 말하기도 합니다. 한글 캘리그라피를 쓰는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영문 캘리그라피 쓰는 영상인데요. 붓과 먹으로 이렇게 멋진 캘리그라피를 쓰게 됩니다. 그럼 제가 이따 알려드릴 벡터화하는 작업을 통해서 이 캘리그라피를 그래픽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로고 만들기입니다. 로고는 상품이나 기업 등 기관 등의 조직에 적용되는 시각 디자인을 말합니다. 로고와 심볼, 엠블럼은 성격이 같아서 같은 용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CI는 기업의 정체성을 말합니다. 즉, 기업이나 공공단체가 갖고 있는 이미지를 시각적으로 체계화하고 단일화한 것이고요. BI는 브랜드 아이덴티티라고 해서 CI보다는 작은 영역에 포함이 됩니다. BI는 브랜드의 정체성, 브랜드의 이미지를 창출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로고를 표현할 때는요,
타이포그래피의 메시지를 함께 담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타이포그래피 메시지는 언어적, 시각적, 그리고 청각적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타이포그래피 메시지는 읽혀야 하고, 보여야 하고, 들려야 하고, 느껴져야 합니다. 왜냐면 타이포그래피는 그 저자의 의중을 있는 그대로 독자에게 전할 본연의 임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형태와 기능이 있습니다. 예술을 기반으로 하는 모든 영역에서 형태와 기능은 물과 기름 같은 존재이지만 결코 서로를 무시할 수 없는 동전의 옆면 같은 존재이기도 합니다. 디자이너는 늘 미학과 기능이라는 갈등으로 가슴앓이를 하고 있는데요. 언제나 확고부도한 진실은 기능을 고양시키는 형태가 디자인의 궁극적인 목표라는 점입니다. 언어적, 시각적 평형도 필요합니다. 커뮤니케이션 디자인에서 비록 기호는 단순한 형상이지만 표현이나 해석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기도 합니다. 로고에서 별 모양을 한번 넣는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단순한 별 모양은 아무 의미가 없는 평범한 형태이지만 표현에 따라서는 민주주의, 푸른 별, 공산주의, 붉은 별, 성탄절, 노란 별, 유대인, 선이 끊겨진 육각형, 이스라엘, 선이 겹쳐진 육각형 별 등의 다른 의미를 상징할 수 있습니다. 형태는 구문론과 의미론 두 분류로 존재합니다. 디자인의 형태의 외관을 다루면 구문론이고요. 형태의 의미를 다루면 의미론입니다. 타이포그래피에서 구문론적 접근은 타이포그래피 심볼들과 연관이 있습니다. IBM 포스터인데요. 기업 로고를 내포적 해석을 담아서 상징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타이포그래피의 언어적, 시각적 평형은 연상작용을 통해 의미가 전달되도록 하는 것인데요. 타이포그래피는 언어적이며 시각적인 두 가지 속성이 함께 존재하기 때문에 이들이 절충되는 과정에서 언어의 의미가 시각적으로 등장할 수 있습니다. 타이포그래피 심벌을 이해하는 데는 두 가지 중요한 관점이 있습니다. 아무런 왜곡 없이 단지 지시 대상만을 뜻하는 외형과 지시 대상의 내면에 담긴 또 다른 무엇을 뜻하는 내포가 그것인데요. 외형과 내포가 함께 들어있는 로고입니다. 왼쪽에는 CAT라는 외형과 고양이 모양의 내포가 함께 들어가 있는 로고고요. 오른쪽은 DOG라는 도구의 외형과 강아지를 상징하는 내포 그림이 함께 들어가 있는 로고입니다. 왼쪽의 팔로우는 나를 따라와라는 그 발걸음을 같이 표현을 했고요. 오른쪽에는 K와 집을 합쳐져서 외형과 내포가 함께 들어있는 로고를 제작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메시지와 스타일입니다. 디자인은 손끝이 아닌 시장에서 나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디자이너는 스스로 비판적 견해가 없이 유행만, 스타일만 쫓는 자세보다는 문맥 안에 담긴 메시지를 적합하게 시각화하려는 노력이 더 필요합니다. 혼술백서라는 브랜드 로고인데요. 여기에는 몇 가지가 내포되어 있는지 한번 볼까요? 밤에 술을 먹는다고 해서 뒤에 달빛이 형상화되어 있습니다. 혼자에서 오자의 끝을 신난 사람의 손처럼 그렸고요. 술의 리을은 신나서 뛰어가는 것처럼 발걸음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백서에서 기역자가 연결되면서 테이블을 형상화했고요. 그리고 서자에서는 음식이 나올 때 뚜껑을 여는 그 뚜껑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술잔까지 마무리를 해서 이 혼술백서라는 브랜드 로고 안에 자기의 메시지까지 모두 다 담아서 디자인을 한 타이포그래피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타이포그래피 스케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핸드 드로잉에 컬러링을 하는 방법, 캘리그라피를 하는 방법, 로고를 디자인하는 방법은 우선은 이런 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오늘은 그 타이포그래피 스케치의 기본 단계로 선과 면을 통해서 디자인을 하실 거고요. 색은 모두 블랙으로 처리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오신 영문 단어 또는 한글 단어를 스케치를 하시는데 첫 번째 방법은요. 폰트 형식으로 드로잉을 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로고 형식으로 드로잉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해서 스케치를 하시면 됩니다. 보여드린 것처럼 폰트 형식으로 드로잉하는 경우는요. 폰트 사이즈에 맞게 어센더, 디센더, 엑사이트, 경사 이런 거를 다 생각을 하시면서 디자인을 해주시면 좋고요. 이것처럼 면을 다 블랙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로고 형식으로 드로잉입니다. 여러분들이 로고를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해서 메시지가 담긴 로고를 스케치를 하신 다음에 그 중에 하나를 선정을 하셔서 선과 면을 블랙으로 채워서 디자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스케치를 완성하시고 이거를 포토샵과 일러스트로 벡터화하는 작업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